여수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 작가님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무려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연 그 열정과 도정전신 그리고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물빛정원의 정미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동시를 쓰고 있는 화가 정미경입니다. 네, 이번 개인 작품전의 제목이 물빛 정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꽃과 자연 그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림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여수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와가지고 여수의 풍경을 보니까 네. 앞에는 넓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또 산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는 꽃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제가 정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원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서울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근데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물로 그리는 그림 정원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물빛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그림들이 잠깐 조금 나왔는데 아주 감각적인 그리고 또 아주 사실적인 또 이야기들 그림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수상을 했다. 이거 쉬운 일 쉽지 아니잖아요. 않았을 텐데요. 네. 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요, 194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술만 위한 공모전을 생겼어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미협에서 이제 미술협회요? 미술협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내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량이 큰 정말 미술 공모전입니다. 줄여서 국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국전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3번씩이나.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정말 한 번쯤이라도 그 상을 받고 싶어 하는 정말 꿈의 무대가 그 국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아서 정말 3년 연속이라는 그런 상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운이 좋아서 3년 연속. 낙타가 바늘을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작품들이 이제 더 궁금해집니다. 2019년 수상작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이제 제가 작품 선정하는 게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골에 갔는데 나무들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땔감으로 쓰려고 쌓아둔 나무 더미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집이 기둥이었거나 문짝이었거나 의자였거나 뭐 책상이었던 그런 나무들이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몸을 희생하면서 그 아궁이로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왠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그림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저건 사진 직접 아닌가요? 그리신 거예요? 네, 직접 저게 그린 그림이에요? 거예요. 어머나. 사진인 줄 네. 알았잖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잠시 이제 쉬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래서 국전에 출품한 그림 3개 다 그림 제목이 휴식입니다. 예. 야, 그 나무, 아궁이에 들어간 나무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위로받고 하셨을까. 휴식이라는 제목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저런 작품이 이제 또 책 표지에 또 이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책 표지를 했는데요. 여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각수 선생님이라는 같이 저하고 이제 문인이세요. 같이 이제
이제 시를 쓰시고 저는 이제 동시를 쓰고 있는 같이 문인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책을 내신다고 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 책 표지에 너의 작품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저의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는 시집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책 표지인 거죠? 네, 아까 봤던 그 나무들이네요. 네. 예. 오. 그렇구나. 책 표지에도 쓰였을 때는 참 기분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또 이 책도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림하고 책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전에 네. 이렇게 출품하시거나 이렇게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저는 전공이 미술이 아니에요. 네? 전공이 아니시라고요? 네. 근데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혼자 그리다 보니까 개구리 안에 울물 안에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공모전에서 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역량 있는 공모전에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모전에 계속 출품을 하고서 이제 상을 받게 되고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 저는 5번이나 공모전에서 떨어졌어요. 아, 첫 수상 전 5번 떨어진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공모전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연달아 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전공자가 아닌데 그림은 어떻게 하다가 처음 시작하게 그러니까요. 되신 거예요? 사실은 미대는 가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이제 미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범한 주부로 살기 시작을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삶의 나사가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더라고요. 문화센터.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해서 선 그리는 거, 붓 잡는 법, 아주 기초부터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여러 곳에서 상도 받기도 되고 그리고 심사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심사위원으로요? 국전 심사위원을요? 네네네네. 국전 심사위원은 연락을 와. 받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영광된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심사도 맡게 해서 심사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연락이 와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런 분의 시작이 대단하네요, 문화센터였다니 진짜 놀랍네요. 어딘지 저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저도 가려고요. 아니,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미술 전공을 하지 않고 미대를 나오지 않고 미술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셨나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정말 그림을 그리다가 순간순간 매 순간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그렇죠. 많이 왔을 많았어요.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잘못하다가는 화판도 찢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뭐 색칠이 잘못 갔으면 다시 100호는 좀 큰 작품이거든요. 100cm 전 작품인데 그런 작품들을 수없이 많이 찢었어요. 사실은. 찢어버리셨다고요? 네. 그럴 정도로 내 슬럼프 마음이 호도까지 안 있으셨군요. 들면, 내 네. 마음이 안 들면 찢어버리고 또 다시 그리고 또 그려서 또 마음이 안 들면 또 찢어버리고 그런 작품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죠. 그러면서 정말 안 될 때는 저는 소리쳤어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미경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꿋꿋하게 이를 악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긍정의 힘이네요. 그렇군요. 네.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 이렇게 지르셨다고요?
네. 나는 정미영이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뭐 그런 노력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전공자가 아무튼 수많은 전공자들의 그림을 또 평가하고 또 심사하는 또 위치까지 또 올라가셨는데 네.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심사위원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각별한 또 의미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심사위원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역량 있는 미술 대전이거든요. 거기서 심사위원을 맡는다는 거는 제 그림이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고 남들이 저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사위원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네. 저는 정말 바다에서 커다란 한 줄기 등불을 발견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나의 그림이 이제는 이제 완숙한 단계에 올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네. 네, 화가이자 또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여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화가이자 시인으로서 앞으로 이 정미경이란 사람 어떻게 작품 활동 해나가실지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림은 계속 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쓴 동시가 한 150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동시를 모아서 동시집을 내고 싶어요. 근데 동시집을 내는데 그 동시에 집에 내는 그림은 저의 그림으로 실어서 책을 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 드리면서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